안녕하세요. 준비됐습니다. 음, 어제 새벽에 제작을 하다가 아시다시피 박원순 씨 관련 소식들이 좀 나와서 일단은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나 싶어서 일단 제가 제작하는 걸 중단을 했습니다. 뭐 제보들도 좀 있고요. 뭐 제가 이제 알고 있던 부분도 있고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부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아, 그 뭐 다른 걸 떠나서요. 어, 박원순 씨가 왜 자살하셨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사람이 자살하는 동기나 이유는 뭐 다양합니다. 다양한데 일단은 절망감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망감. 그 다음에 그 조금만 더 손을 뻗으면 대통령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본인의 잘못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실감. 그리고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에 대한 미안함, 피해자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게 다 복합적이었겠죠. 그래서 도망가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가신 게 아닌가 싶고요. 그 기사들을 보시면 이제 이건 저기 국민일보 기사인데 보시면 이제 회의에 서울시 젠더 특보도 참석을 했다고 하고 이게 사실 이런 내용이 좀 기가 막힙니다, 솔직히. 젠더 특보가 이런 거 수습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는 분명히 아닐 텐데요. 그리고 이제 시장직 사퇴 등도 거론이 됐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참석을 했거나 이 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제보자들이 언론에 이제 제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. 그 정치권에서는 지금 박원순 씨에 대해서 일단은 뭐 성추행으로 피소된 건에 대해서도 공소권 없다. 일단 피의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혐의자가 공소권 없음으로 해서 지금 끝난 상황이라서 정치권에서도 말을 아끼고 있는 추세입니다. 왜냐하면 그 법적으로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건이 그랬었는데 그 법률적으로 이제 어떤 수사가 완료가 돼가지고 혐의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저 이 양반에 대해서 뭔가 말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있죠. 여기 조영 씨도 말조심 당부하라고 했다는데 뭐 추행을 했네 어쩌네 뭐 성범죄자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공인들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제 사자 명예훼손죄가 적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건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일단 유족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그렇게 지금 당당한 입장이 아닙니다.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지자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이유도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돈을 받았네 안 받았네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사자 명예훼손죄로 걸 여지가 많았습니다. 게다가 보통 노무현 대통령 사망 이후에 그런 발언들을 했다가 사자 명예훼손죄로 걸린 사람들 대표적인 게 이제 조현호 전 경찰청장인데 그런 분들은 그 허위 내용을 좀 섞어서 얘기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과장되게 그렇기 때문에 사자 명예훼손에 많이 걸렸던 거고 박원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녹록하신 상황은 아니고요. 그리고 그 피해자분이 용기를 내서 고소를 했는데 지금 일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 피해자분 입장에서도 또 그 피해자분의 법률 대리인 입장에서도 그 이걸 이대로 보낼 수는 없죠. 네, 이대로 보낼 수는 없는 겁니다. 오히려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더라도 그 사실관계만큼은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. 왜냐하면 증거가 남아 있고요.
텔레그램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은 증거가 남아있고 또 피해자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입니다.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 운운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요. 그 제가 제가 그나마 이제 뭐 정분실이라고 이걸 하다 보니까 제보들이 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. 뭐 그 중에는 이제 뭐 믿을 수 없는 제보도 신뢰성이 좀 부족한 제보도 있지만 디테일하고 또 신뢰성 높은 제보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제보들을 바탕으로 들어온 제보들 중에는 상당한 내용으로 그 피해자분의 진술서 내용이 이제 기재되어 있는 제보도 있습니다. 이건 뭐 제가 이제 두 번, 세 번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크로스 체크를 하니까요. 또 정황을 보면 대충 그런 짐작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제보들을 제가 지금 내용을 봤고요. 어떤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. 그 피해 사실 내용을 보면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이제 성희롱, 성추행입니다. 성희롱과 직접적 물리적 접촉으로 인한 성추행 요건들인데 그 이전의 전임 비서들에 비해서는 정도는 굉장히 약한 수준이에요. 그러니까 이전의 전임자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고소를 한 고소인의 제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성범죄인 건 맞습니다. 성추행인 것도 맞고요. 그러나 그 채팅이나 폰섹스 같은 쪽에서 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의 그 정도 내용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고소한 사람이 이제 진술한 내용이 이 정도라면 지금 겁나서 고소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진술 내용은 과연 어느 정도겠는가? 그리고 무엇보다 그 당사자의 얘기보다 사실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박원순 씨의 결정, 내가 죽어야 끝나겠다, 내가 죽어야겠다 라는 식의 이런 자살 결정까지 하게 된 그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 죄라는 게 있겠죠. 그렇게 되면 내가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셨을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하셨을 거고 원래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. 그 사람의 행실이나 공적인 행동과는 별개로 그 사람의 사생활은 아무도 모릅니다. 그리고 그 사생활은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. 거의 대부분. 특히 성적인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. 식욕, 성욕, 수면욕 이런 것처럼 이거는 인간의 본능으로 어떻게 억누를 수 없는 것들이고 인간의 교육 수준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소 이제 권력적인 관계가 관여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. 만약에 이 박원순 시장이 뭐 추미애 씨나 또는 박영선 지금 장관 또는 유은혜 장관 이런 사람들에게 텔레그램으로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. 왜냐하면 같은 권력자들이니까요. 하지만 자기 밑에 있는 여비서 얘는 밖에 나가서 딴소리 안 할 거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난행을 저지르셨을 거고요. 다른 대학에서의 그 수많은 교수들, 대학원생들, 학부생들과의 관계처럼 그런 몹쓸짓 하는 선생들 있잖아요.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권력 관계였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간혹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우 그 나이 많은 인간, 그 나이 많은 양반이 뭐가 아쉬워서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요. 얼굴 팔려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그런 짓 할 수도 없어요. 예를 들어 보수 쪽의 인사들은 어디 가서 뭐 돈 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. 근데 진보 쪽 사람들은요 그것도 힘듭니다. 네. 특히 얼굴 팔려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대권 꿈꾸고 조심조심 행보하셔야 되는 분은 그렇게 하기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자체적으로 그 조직 내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듭니다.
사실 그러면 안 되죠.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사단이 나는 거고요. 이건 정치인들은 어차피 정치인이고 아니고를 떠나가지고 정치인이나 사업가나 다 똑같은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제가 이제 좀 더 이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오히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여러분 이 사안의 본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그죠? 대체로 이런 류의 어떤 그 나이 든 아저씨가 젊은 아가씨들한테 뭐 찝쩍거리는 그런 류의 전형적인 어떤 패턴, 전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게 세부적인 내용이고요. 그 이제 그 성범죄 부분은 하여튼 뭐 그렇고요. 그래서 만약에 형 전치권이 그냥 이걸 이대로 덮고 피해자가 만약에 이대로 그냥 묻혀지고 그 피해자가 뭔가 불이익을 당한다. 이 성희롱의 피해자가 성범죄의 피해자가 그런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 경우에 저희 정분실은 그 피해자를 위해서 싸울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건 권력을 통해서 범죄를 덮는 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전 이걸 참을 수가 없습니다. 권력을 통해서 덮는 게 되니까요. 그 어제 여러분들이 뭐 보셨겠습니다만 보셨을 겁니다. 보셨겠습니다만 박원순 씨가 시체가 발견이 됐다라는 속보들이 어제 7시쯤에 떴었습니다. 6시 7시 사이에. 그리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. 그러고 나서 아니다 오보다 이랬다가 또 밤새 수색하고 내일도 수색할 거다 소방역이 띄운다 이런 얘기 나왔다가 다시 이제 밤늦게 자정 이게 12시 넘어가가지고 거의 사망이 확인됐다 시체가 발견됐다 다시 이런 식으로 또 보도가 나왔죠. 그래서 그 어젯밤 한 5시간 동안 계속 우왕좌왕 했습니다. 사람들이 기레기 짓을 하네 오보네 이런 식으로. 그런데 그건 말이죠, 제가 트위터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워낙 그 파급 영향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거를 대응을 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 원래 고소는 어제 아랫게 들어왔고요. 고소 들어오자마자 1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에 대해서 경찰에서 이제 그 상부에 다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. 이 사건을 검찰은 넣지 않고 경찰로 넣은 것 자체는 상당히 현명했던 것 같아요. 검찰로 넣었으면 되게 또 이상한 소리 나왔을 테니까. 경찰에서 이제 청장 이하 수뇌부에 다 보고를 했고, 그럼 청장, 뭐 당연히 청와대 상황실에도 보고가 됐을 겁니다. 어제, 아랫게. 그래서 박원순 씨가 지금 성추행으로 고소가 됐다. 이 건에 대해 이게 좀 커질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상의를 했을 테고, 청와대 상황실에서도 서울시에 이제 통보를 했을 테고, 이런 고소를 나가셨는데, 지금 수습을 해야 될 것 같다. 라는 식으로. 그래서 이제 8일날 아주 긴박하게 움직였을 겁니다. 7월 8일날 이런저런 상황이 긴박하게 발생을 했고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자 이제 그러니까 청와대는 일단 결정하셔서 보고해달라. 사실 청와대가 국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면 이 건을 잘하면 막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냥 해프닝 정도로. 어쨌든 피해자를 구워 삶아야죠. 그러니까. 근데 그건 그렇게까지는 행동을 안 했던 것 같고 박원순에게 맡겨놨던 것 같습니다. 이건 일면 그 박원순이 친문 쪽이 아니라 친문의 이제 라이벌이었기 때문에 그냥 야 이건 네가 해라 그 식으로 그냥 던져놨을 수도 있고요. 또 오거돈 때문에 하도 학을 떼가지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짜증이 났을 수도 있죠. 어쨌거나 대통령이 보고가 올라가고 박원순이 직접 해결하도록 했을 테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죠.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도저히 이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이걸 이렇게 덮더라도 2차 3차 피해자가 또 나올 수 있다, 증언이 나올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
결국에는 이제 자결이라는 어떤 행동을 한 걸로 보입니다. 문제는 이렇게 되니까 죽었다는 판단이 들고, 그럼 보궐선거를 해야 되잖아요, 내년에. 그 부산하고 이제 4월 7일, 내년 4월 7일인가 그렇습니다. 이제 한 8개월 남짓 남았을 텐데요. 7, 8개월 남았을 텐데, 부산과 서울에서 동시에 보궐선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1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. 청와대, 물론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,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, 청와대 상황실이나 이제 이 권력을 갖다가 지금 유지하려고 앞으로 집권 연장을 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어떤 사고든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면 일이 그 일이니까, 담당하고 있는 일이. 저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면 곧 그 위기 관리가 가동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기자들에게 엠바고 던지고, 엠바고로도 모자라죠. 왜냐하면 큰 언론들은 엠바고를 지키는데 이 자잘한 언론들은 특종 욕심에 엠바고를 안 지키거든요. 이 뭐 군소 언론들 많습니다. 뭐 법률 뉴스 뭐 이런 것들.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하나씩 튀어나올 때마다 이제 뭐 댓글 부대라든지 또는 다른 가까운 언론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거 오보다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요. 일단 그렇게 시간을 벌고, 그 다음에 한 팀은 이제 그 피해자인 여성 분에게 접촉해 가지고 야 이거 좀 없던 일로 하면 안 되겠냐고 졸라 빌고, 또 다른 한 팀은 그 박원순 씨의 이제 온라인 계정 같은 것들을 다 삭제를 해버립니다. 지금 트위터 계정 없어졌고요. 유튜브 계정도 사라졌고 아마 페북도 곧 닫힐 겁니다. 이게 페북은 바로 닫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달 걸리거든요. 그래서 일단 비공개로 돌리든지 했을 수도 있는데,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성추행 사건 관련 보도를 막을 수가 없을 경우에 이 박원순 씨의 계정에 그런 내용들이 엄청나게 붙을 겁니다. 이 성범죄자야, 잘 죽었네 어쩌네 이런 식으로. 이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선 또 부담스러워지니까, 이게 이 소위 그 박원순 사건, 이 사건을 한 달, 두 달 이렇게 안고 가야 되거든요.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보궐선거 때까지 계속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원순 씨 사망을 발표한 어제 그 12시 이전에 한 몇 시간 동안 시체 확보를 하고 나서도 계속 이 사건을 어떻게든 이제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 마사지 작업이 들어갔다. 네, 그랬을 거라고 보이고요. 어, 근데 이제 그런 작업들이 어느 정도 뭐 그렇게 크게 성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결국 보도는 다 보도대로 나와버렸고, 그 다음에 피해자도 지금 강경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,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제 고소장이 여기저기 돌아다니거든요. 지금 고소장 내용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. 그래서 피해자도 피해자대로 이제 강경 대응을 하려는 것 같고, 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, 뭐랄까요, 저기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. 이걸 극복해 나가시는데요. 저도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긴 못하지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도.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대통령 감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서울시장 정도라면 뭐 나쁘지 않다. 뭐 그냥 뭐 저거 하시다가 뭐 경기도지사 같은 것도 하셔도 되고 뭐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막상 또 이런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르셔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참 한심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. 한심하다 싶고요. 어, 그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분에 대해서만큼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명복을 빌고 싶지는 않습니다. 일종의 도망가신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라도 본인의 잘못을, 또 본인이 지은 책임을 지는 행동을 다 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. 에, 지금 박원순 씨 측에서 어떤 본인의 성추행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든지 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해서 유족이라든지 박원순 시장 측이라든지 이쪽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 정문 씨는 피해자와 함께
피해자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확보한 고소장 내용, 지금 고소장 원문도 들어와 있습니다. 이런 고소장 내용 같은 것들도 모조리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. 이건 이제 정파적인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. 뭐 내년도 시장 선거 어떻게 되든 또 그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되든 이거는 어차피 민주당이 부담해야 될 문제고요.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돌아가신 양반보다도 그 지금 허망한 피해자를 걱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,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박원순 시장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정치적인 어떤 파급 효과 외에는 일단 사건 자체에 대해서 크게 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. 그렇게 유쾌한 일도 아니고 말입니다. 일단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